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늘은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피디님은 여름하면 딱 떠오르는 화장품 뭐가 있죠? 선크림. 그쵸, 선크림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선크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죠. 왜냐면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이 엉덩이 부분에서의 또 땀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서 발진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깔끔하게 이제 아이를 씻어주지만 덜 닦인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연약한 우리 아이들의 피부에 발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엉덩이 발진 케어해주는 스킨케어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 매장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들 위주로 일단 영상을 촬영했고 절대로 광고가 아닙니다 라는 점. 그리고 제가 뭐 저평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한번 광고를 저희 라이브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엉덩이 발진 케어에서 설명드릴 제품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렌저가 있고요. 그 다음 크림, 파우더, 이렇게 그 이후에 발라주는 역할이 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렌저 같은 경우는 킨더페퍼츠 힙 클렌저, 그리고 보타니컬 테라피 힙 클렌저, 그리고 아토판 베이비 클렌저, 프리마주 유기농 비누 가져왔고요.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고 엉덩이를 씻어주실 때 물로도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닦아내지만 여름에는 특히나 아이들의 피부를 위해서 좀 더 깔끔하게 힙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크림이나 또 옛날 영상들 보면 엉덩이 이렇게 파우더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파우더는 판매도 하지 않고 많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 가루 이런 분진이 아기 기관지로 들어가거나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는 대부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짜잔 이런 느낌으로 화장품에서 팩트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만 이렇게 날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파우더가 나옵니다만 요즘은 크림이 좀 더 많이 나가고 찾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크림이나 파우더를 해 주셔야 아이들의 피부의 발진도 막을 수가 있고 염증도 조금 더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판텐 연고라고 해서 아이들이 발진 났을 때 이렇게 발라주는 연고가 또 따로 있는데 직접 사용한 후기들을 보게 되면 그 연고보다 오히려 이렇게 크림으로 꾸준히 관리해 주셨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후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더더욱이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을 또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크림을 알아보실 때는 징크 옥사이드 혹은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꼭 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크림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좀 이따 선크림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고 걸러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 피부에 했을 때 두드러기가 나거나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기한테도 잘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대부분 부모님 피부를 아기들이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좀 테스터 같은 거를 받으실 수 있으면 부모님 손등이나 한번 이렇게 발라서 발림성이 좋은지 내 피부에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가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많이 문의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리마주 기저귀 크림입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파우더를 크림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팁으로 좀 더 알려드리자면 크림도 이제 아이들한테 바를 때 절대로 이렇게 펴 바르듯이 이렇게 미지 마시고 톡톡 치면서 이게 아이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스킨케어 제품 바로 선크림입니다. 여름에 당연히 정말 중요한 제품이겠죠. 그리고 연약한 우리 아기들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선크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무기자차 선크림이 있고요. 유기자차 선크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발랐을 때 이렇게 하얗게 나는 선크림들이 보통 무기자차고 반짝반짝하게 투명하게 발리는 게 보통 유기자차인데요. 뭐 100%는 아니지만 선크림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이의 자외선을 반사시키고 피부에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방법이 무기자차 선크림이고요. 피부에 발리고 나서 자외선이 들어오면 그 자외선을 오히려 선크림이 흡수하고 변형시켜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유기자차 방식입니다. 근데 유기자차 방식은 피부에 바르고 나서 약 30분 정도가 지나야 이제 제대로 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나고요. 무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는 차단벽을 바르는 거기 때문에 즉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우군 그럼 무기자차가 좋아요? 유기자차가 좋아요? 라고 하신다면 요거 역시 당연하지만 사람 바이 사람, 아기 바이 아기일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미 사용하시는 선크림들이 있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것을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부모님한테 맞는 선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게 고르는데 좀 더 쉽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기저귀 크림 바르는 거 보여드렸듯이 선크림도 꼭 본인 피부에 테스트해서 좀 나하고 잘 맞는지 발리는 느낌이라던가 발진이 나지 않거나 좀 피부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무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는 꼭 2차 세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차단벽을 세워놓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백탁 현상이 있는 선크림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한테 사용을 했을 때도 좀 더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크림의 표기가 되는 이 영어 알파벳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선크림들이 이렇게 SPF라는 영어와 숫자 그리고 PA 플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SPF 같은 경우는 피부 손상, 피부에 염증이 나거나 물집이 잡히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수치이고요. PA가 조금 뭐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피부가 타지 않도록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단계를 표시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PA는 플러스가 많은 제품이 차단율이 높은 걸 표현하는 거고 SPF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기가 되는데 이 숫자가 차단해주는 그런 강도도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지속되는 시간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계산하는 셈법을 알려드리면 요 들어있는 숫자에 15를 곱해주시고 60을 또 나눠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750이죠. 750에 60 나눠주시게 되면은 12.5가 나오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약 12.5시간이 지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SPF라는 수치가 차단을 해주는 것에 대한 지표도 있지만 지속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SPF 숫자가 높을수록 더 지속 시간이 오래되는 거고 더 차단이 잘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는 또 그만큼 이 선크림의 성분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높은 선크림일수록 좀 피부가 예민한 아기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 발진이 나거나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또 아기들 같은 경우는 염증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PF 숫자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수치의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 따라서 그리고 아기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선크림을 어떻게 우리 아기에게 발라주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기한테 선크림을 발라주실 때도 아까 기저귀 크림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톡톡 스며든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이렇게 문대면 안 됩니다. 문대지 마시고요. 아기 얼굴 부분에 바를 때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아이들이 외출을 할 때 이런 체온을 잡아주기 위해서 모자를 또 쓰죠. 그 모자를 쓰는 이유도 있고 이마, 즉 아이의 눈 윗부분에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 아기가 땀을 흘리거나 선크림이 녹아서 아기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기 눈 윗부분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모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말 떼양볕에 있는 경우에는 정수리까지도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뒷목인데요. 아기띠를 사용하게 되면 부모님을 마주보게 아기띠를 하게 되는데 목 뒷부분이 많이 햇빛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꼼꼼하게 선크림 바르시는 것 꼭 잊지 마세요. 기저귀 클린저, 기저귀 크림, 파우더 그리고 선크림에 대해서 여름철 아기들 스킨케어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아기 바이 아기, 사람 바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킨케어류도 절대로 초반에 구매하실 때 대량 구매하지 마시고요. 테스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셨다가 딱 정착을 하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SPF 수치에 따라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아닌 분들 이렇게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숫자가 높은 것, 낮은 것 이렇게 같이 구비를 하셔서 장시간 외출할 때는 이제 좀 더 수치가 높은 걸로 그리고 간단한 외출, 짧게 나올 때는 낮은 걸로 해주시면 또 피부 관리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무기자차 선크림, 유기자차 선크림 이거는 아기 바이 아기로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